당신 안에 당신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힘이 존재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정말로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내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한 심리학자 칼 윤근 처참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거부된 부분과 우리의 내면 아이, 즉 가장 진실하고 취약한 핵심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내부 전쟁이 당신을 가두고 있는 5가지 구체적 징후를 밝히려 합니다. 수천 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윤기 발견한 징후들입니다. 분석 심리학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 싸움을 정확히 식별하고 당신의 가장 큰 내부 적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의식적 자아가 인식하지 못하는 성격의 무의식적 측면이다. 이 갈등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쟁으로 방어 기제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바꿉니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에 대한 현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갇히게 하는 패턴으로 변하고 같은 상황이나 관계, 문제를 반복하도록 만들며 결코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충격적인 점은 당신이 자신의 패턴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와 싸우도록 프로그래밍된 기원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그 해답은 대다수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전쟁을 한 번에 종식시키는 열쇠입니다. 이해를 위해 이 전쟁이 왜 이렇게 파괴적인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곳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 내부 갈등의 뿌리는 당신의 어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때 당신은 어떤 부분이 사랑과 수용과 승인을 받았는지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 부분들이 당신의 페르소나,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기 밝힌 처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부분이 당신의 페르소나가 되었고 받지 못한 부분이 당신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예민한 아이였지만 예민함이 약점이라고 배웠다면 당신의 예민함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원래 타고난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어른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배웠다면 당신의 당당함은 억눌렸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아이는 그렇게 거부된 모든 진짜 부분들을 간직하고 있고 그림자는 그것들을 숨겨두어 내적 전쟁의 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당신의 어떤 부분이 거부되었나요? 당신은 어떤 특징을 숨기도록 배웠나요? 그 대답을 기억해 두세요. 5가지 신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얼마나 자주 내부에 2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꼈나요? 한 사람은 타인을 기쁘게 하고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나요? 이 분열의 감각은 상상이 아니라 윤기 발견한 이 내적 전쟁의 실제 증거입니다. 발달 트라우마와의 연관성은 형성 과정에서 특정 특성이 지속적으로 거부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용된 우리가 누구이고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 사이에 활성화된 분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트라우마 기반 심리학은 이 분리가 성인기의 많은 파괴적 패턴의 뿌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두 힘이 끊임없이 다투는 이 내적 전장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당신의 내면의 아이가 모든 면에서 보이고 받아들여지며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 당신의 모든 면모를 맹렬히 지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당신을 끊을 수 없는 순환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장을 이제 이해하셨으니 그것에 갇혀 있을 때를 정확히 인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당신을 당신 자신이 가진 감옥으로 곧바로 이끄는 심리적 흔적들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은 당신의 패턴을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가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절박한 시도들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설명할 수 없는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은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파괴적인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독성 파트너를 고르고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을 받아들이고 특정 상황에 과장된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미나는 항상 감정적으로 냉담한 남자들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아이가 오래된 상처를 같은 파괴적 선택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마치 작동하지 않는 같은 도구를 사용해 망가진 수도꼭지를 고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아이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그림자는 실제 변화의 시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행동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계시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고 당신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징후는 끊임없는 투사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특정 특성에 대해 극도로 짜증을 냅니다. 그 이기적인 사람, 그 지배하는 동료, 그 극적인 가족 구성원. 융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가장 거슬리는 것이 바로 그림자가 당신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시만요. 세 번째 징후를 밝히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얼마나 자주 보았나요? 대답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비례하지 않는 정서적 촉발들입니다. 작은 비판이 며칠 동안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거절에 당신은 마비됩니다. 그런 가벼운 한마디에 격분합니다. 이 촉발은 현재의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내면의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고 그림자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분노, 고립 또는 파괴적 행동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폭발은 들려야 한다고 외치는 당신의 내면의 아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파괴적인 것은 자극이 없어도 뭔가 깊은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자신 것이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행복해야 할 것을 이뤘지만 지속적인 공허를 느낍니다. 성공은 했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원하던 것을 이뤘지만 항상 뭔가가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큰 성취를 떠올려 보세요. 축하하셨나요? 아니면 즉시 그거야 라고 생각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감정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런 일은 당신이 진정한 본성 대신 배우고 사용해온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삶을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창의적 표현의 차단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묶이고 창의력이 말라버립니다. 당신 안에 미개발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차단된 것 같습니다. 그 차단은 과거에 표현하려다 다친 당신의 부분들을 지키는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꿔놓는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사실은 곧 해방될 숨겨진 슈퍼파워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당신이 보는 결점이라는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힘으로 위장된 것임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당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답은 간직해 두세요. 칼 융근 그림자가 부정적 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또한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가장 큰 잠재력들, 억눌린 창의성, 표현되지 않는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바로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너무 예민하다고 들었으면 당신의 예민함이 그림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감함이 깊은 공감 능력, 예리한 직관, 사람들을 이해하는 재능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고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면 당신의 고집은 결정력, 끈기, 리더십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감정이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싫어하던 한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이 예민함이 그를 탁월한 리더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까지요. 직원들의 감정을 읽는 그의 능력은 그의 가장 큰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장 거부하던 것이 바로 그의 초능력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수백만 명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위험한 실수를 피하도록 도와줄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숨겨진 보물창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둘러 열기 전에 위험한 실수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틱톡의 영상을 본 뒤 혼자 그림자 작업을 시도하려던 고객 민준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3시에 공황 상태로 전화했고 무언가 끔찍한 것이 그 안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치지 않은 상처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중요한 경고를 남깁니다. 이건 제게 중요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혼자 그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스스로 수술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60초짜리 영상들은 즉각적인 치유를 약속하지만 그림자와의 작업은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재트라우마를 유발하거나 필요한 방어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치유할 자원이 없는 상처를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 작업이 점진적으로 적절한 도움과 함께 관련 심리 기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림자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다른 자원이 없었을 때 당신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주의 없이 그것을 해체하면 치유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일을 안전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셜미디어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책이 위험하고 문제를 무시하면 갇혀있게 된다면 진정한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융의 가장 강력한 발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발견. 이것은 진정한 해결책, 즉 통합으로의 길입니다. 윤근 통합이 단지 치유가 아니라 당신이 몰랐던 초강력한 능력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와의 싸움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그것을 통합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통합은 당신 안의 모든 부분이 거부된 부분들까지도 가치와 목적을 지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은 깊은 연결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적절한 분노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기심은 필요한 자기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걸 해보죠. 처음에 당신이 간직해둔 그 특징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제 물어보세요. 이 약점이 사실은 변장을 한 힘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조급함은
결단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직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집은 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몸엔 상상해 보세요. 스스로의 일부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70%나 낭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가 창조하고 사랑하며 실현하는 데 자유롭게 쓰인다면 어떨까요? 마치 평생 내내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채로 운전해 왔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격 있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그림자와 내면의 아이를 통합하면 더 이상 자신과의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 내부 전쟁에 쓰이던 모든 에너지는 창조, 진정한 관계, 그리고 실제 실현을 향해 흐르게 됩니다. 통합된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다. 그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알고 그것들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안다. 그는 내면의 아이를 존중하되 그 아이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배척하던 모든 내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칼융 자신도 수년간 거부된 면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품은 전체 인간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정성을 발산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와 싸우느라 느끼는 피로감 대신 당신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느껴집니다. 온전합니다. 마치 마침내 모든 힘에 다다른 듯 말이죠. 이 진정한 힘은 진정으로 통합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은 그들 중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은 존재하지만 올바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작할 때 약속한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싸움이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는지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단지 증상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지도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는 심리적 X선 같은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 심리학 연구가 밝혀낸 5가지 구체적 경고 신호를 가진 당신이 있습니다. 반복적 행동들, 지속적인 투사, 과도한 트리거, 비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창의력의 봉쇄들. 당신의 그림자와 내면의 아이가 전쟁 중일 때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에너지를 소모하는 악순환에 가두고 잠재력을 방해합니다. 지금 바로 5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당신과 가장 공감하는지 적어주세요. 이것이 통합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아래 댓글에는 이 발견이 당신을 느끼게 하는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이 인식의 행위가 그림자 작업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느낄 수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내부의 전쟁에 지친 당신의 진짜 자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내면의 아이가 당신의 주위를 두고 싸워왔습니다. 오늘 당신은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내적 전쟁은 영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모든 부분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실제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보여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통합에서 드러나는 완전한 당신은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끝날 수 있습니다. 평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다음 영상에서 융의 3단계 통합 프로토콜은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을 당신의 슈퍼파워로 바꿔주는 비밀 프로토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올바르게 통합될 때 그림자의 측면이 단 21일 만에 창의적 천재를 해방시킵니다. 알림벨을 켜두세요. 이 프로토콜은 1000명 이상이 넘는 고객이 스스로와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알림벨을 켜두세요. 이 프로토콜은 1000명 이상이 넘는 고객이 스스로와 싸우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